그날 새벽 병원 앞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어지럽다. 가슴이 쿡쿡. 여기요! 대가 준비해요! 어르신 들리세요?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분 재산. 아니, 보호는 내가 맡겠어요. 보호자! 난 당신을 모르는데 내 이 역할은 왜? 어르신 리어카도 담보 목록에 있네요. 여기만 도장 찍으시면. 할아버지, 그 사람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었거든요. 새벽 5시 30분 해명시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는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젖은 아스팔트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병원 캐노피 아래로는 탁탁탁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삐걱삐걱 녹슨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나타난 건 낡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78세 박만식 어르신이었어요. 오늘도 비가 오네. 폐지가 다 젖겠구만. 만식 어르신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리어카를 끌었어요. 리어카 안에는 며칠 동안 모은 폐지와 빈 캔들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비닐로 덮어놨지만 빗물이 스며들까봐 걱정이 되었죠. 어르신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더 느렸어요. 어제부터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이 탓이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리어카 바퀴가 병원 앞 보도블록을 지날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맞춰서 어디선가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죠. 절뚝절뚝절뚝.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발가락 소리였죠. 만식 어르신이 뒤돌아보니 털이 누렇게 묻은 진돗개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오른쪽 뒷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면서도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절름아,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만식 어르신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이계와는 몇 달 전부터 인연이 있었거든요. 시장 뒷골목에서 굶주리던 이 녀석에게 떡국떡을 나눠준 날부터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절름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며 만식 어르신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리어카 옆에서 나란히 걸었죠. 마치 할아버지, 오늘도 함께 가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앞을 지나가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여기서 시장까지 가는 길이 가장 가까웠거든요. 만식 어르신은 매일 새벽마다 이 길을 지나다녔어요. 때로는 응급실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가족이 있어서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절름아, 우리는 언제쯤 편해질까? 만식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며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온 건 갑작스런 어지럼증이었어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고 발밑이 휘청거렸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만식 어르신이 리어카 손잡이를 더 꽉 잡았어요. 하지만 어지럼증은 점점 심해졌고 가슴 한쪽에서는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가슴이 아파. 숨을 들이마시려고 했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절름이가 이상함을 눈치챘어요. 할아버지의 걸음이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컹! 절름이가 걱정스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만식 어르신의 다리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죠. 괜찮다. 괜찮아. 만식 어르신이 절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앞이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우당탕?
만식 어르신의 손에서 리어카 손잡이가 놓쳤고 리어카가 옆으로 넘어졌어요. 안에 있던 폐지와 빈 캔들이 비에 젖은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져 나왔죠. 만식 어르신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니, 쓰러졌어요.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컹, 컹컹. 절름이가 놀라서 짖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 똑똑한 개는 금세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죠. 절름이는 평소에 절뚝거리던 다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어요. 아픈 다리도 잊어버린 채 병원 응급실 쪽으로 달려갔거든요. 컹컹, 컹컹컹. 응급실 자동문 앞에서 절름이가 필사적으로 짖었어요. 마치 여기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마침 야간 근무를 하던 윤지은 간호사가 소음을 듣고 밖을 내다봤어요. 저개가 왜 저렇게 짖고 있지? 지은 간호사는 2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해왔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뭔가 응급 상황이 일어났다는 걸요. 혹시 지은 간호사가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어요. 절름이가 계속 어떤 방향을 가리키며 짖고 있었거든요. 저쪽에 뭔가 있나? 지은 간호사가 절름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 병원 앞 50m 지점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주변에는 넘어진 리어카와 흩어진 폐지들이 비에 젖어 있었죠. 어르신. 지은 간호사가 달려가서 만식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어르신, 들리세요? 손 꽉 잡으세요. 지은 간호사가 만식 어르신의 맥박을 재며 말했어요. 내가 괜찮습니다. 병원은 만식 어르신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해요. 지은 간호사가 즉시 응급실에 연락했어요. 여기요. 들것 준비해요. 어르신 응급환자 있어요. 그 사이 절름이는 쓰러진 만식 어르신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가 와서 털이 흠뻑 젖었는데도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컹, 컹. 절름이가 낮게 울며 만식 어르신의 손을 핥았어요. 마치 할아버지,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죠. 병원 직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어르신, 들것에 누우세요. 바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만식 어르신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절름이는 계속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병원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었죠. 미안하다, 절름아. 너는 여기서 기다려야 해. 만식 어르신이 들것에 누운 채로 절름이를 바라봤어요. 절름이는 응급실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굴르며 안타까워했어요. 병원 자동문이 닫히고 만식 어르신은 응급실 안으로 사라졌어요. 절름이는 유리문 너머로 할아버지가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죠. 그때부터 절름이의 긴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비가 내리는 병원 앞에서 이 충실한 개는 할아버지를 기다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작은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위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그리고 절름이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지킬 진짜 수호천사가 될 거라는 것도요. 새벽 6시 해명시 종합병원 응급실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관찰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만식 어르신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계시네요. 의식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절름이는 복도 끝에서 유리창을 통해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해도 꼼짝하지 않고요. 어르신, 혈압이 안정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쉬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윤지은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지만 만식 어르신의 의식은 아직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식 어르신의 머릿속에선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석 달 전 해명시 재래시장. 아이고, 만식이 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입구 떡집 김씨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 주셨지만 만식 어르신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며 울퉁불퉁한 시장 바닥을 지나갔어요. 요즘 폐지값이 또 떨어졌다네. 어떻게 살라고 그러나 몰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평소 자리로 향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시장 여기저기에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현수막이 새로 걸려 있었거든요. 2025년 상반기 완전 철거. 상가 이주 협의 필수. 글자 하나하나가 만식 어르신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 시장이 사라지면 리어카 끌고 다닐 곳도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쯔쯔, 나이 70 넘어서 어디 가서 뭘 하라고 그러나. 리어카를 끌며 한숨을 내쉬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절뚝절뚝. 돌아보니 털이 누렇게 때 묻은 진돗개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면서도 꿋꿋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놈아. 왜 따라오냐? 만식 어르신이 멈춰 서자 걔도 같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더라고요. 눈빛이 참 애처로웠어요. 배고프구나. 근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뭘 줘야 하나? 리어카 구석을 뒤져보니 어제 줍지 못한 떡국떡 몇 조각이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어요. 이미 딱딱해져서 팔 수도 없는 것들이었죠. 이거라도 먹어라. 근데 자꾸 따라오면 안 된다? 떡을 던져주니 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절하던지 마치 며칠을 굶은 것 같았거든요. 목에 목줄이 있는 걸 보니 누가 키우던 놈이네. 왜 여기 혼자 있을까? 가죽 목줄이 낡고 해져서 주인을 잃은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만식 어르신도 혼자 사는 처지라 왠지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절름이는 만식 어르신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야, 이놈아. 너무 무겁다고. 만식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시장 뒤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폐지를 한가득 실어서 바퀴가 삐걱거렸죠. 그런데 뒤에서 뭔가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절름이가 뒷발로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짧은 다리로 열심히 밀면서도 혀를 날름거리며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녀석? 고맙긴 한데 다칠까봐 걱정이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참 고마웠어요. 혼자 끌기엔 너무 무거운 리어카였거든요.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되는 거지. 그치? 절름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둘은 진짜 한 팀이 되었습니다. 2달 후, 만식이 아버지, 요즘 개 한 마리랑 다니시던데 괜찮아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 걱정 마세요. 착한 놈이라서요. 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하네요. 정말로 그랬어요. 밤늦게 폐지 줍다가 술 취한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도 절름이가 앞에 나서서 으르렁거리면 다들 물러갔거든요. 이놈이 내 경호원이야. 그렇지? 절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똑똑한 놈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만식 어르신이 사는 노인 아파트는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였거든요. 미안하다, 절름아. 너는 아래층 계단에서 자야 해.
그래도 전름이는 불평 한 번 없이 매일 밤 아파트 계단 밑에서 잠을 잤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말이에요. 한 달 전, 어르신, 이건 퇴거 통지서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2달 후엔 나가셔야 해요. 부동산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달이요? 갑작스럽네요. 다른 곳은 어떻게 구해요?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요. 보증금은 다음 달까지 정산해 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나서 만식 어르신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름이가 다가와서 무릎에 턱을 기댔지만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거든요. 전름아, 우리 어떡하지? 갈 곳이 없는데. 그때부터 만식 어르신의 걸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리어카를 끌고 다닐 때도 전름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응급실로 돌아온 현재. 삐삐삐. 심전도 소리가 조금 빨라졌어요. 만식 어르신의 눈꺼풀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깨어나세요. 들리시나요? 윤지은 간호사가 다가왔지만 만식 어르신은 아직 깊은 잠 속에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전름이가 유리창에 앞발을 대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오후 2시. 어르신, 이제 깨어나셨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윤지은 간호사가 만식 어르신의 맥박을 재며 물었어요. 만식 어르신은 천천히 눈을 뜨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해명시 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어르신이 병원 앞에서 쓰러지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신 거예요. 만식 어르신의 얼굴이 순간 새파래졌어요. 그럼 병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나는 돈이 없는데. 일단 안정을 취하세요. 보호자분이나 가족분 연락처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만식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가족이라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아들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고 손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지은 간호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만 있었고 비상연락처란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시면 일단 사회사업팀에 연락해서. 그때였어요. 똑똑똑. 응급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분의 보호자입니다. 지은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보호자요? 방금 전에 어르신께서 연락할 가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남자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강도인이라고 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박만식 어르신을 몇 달째 도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만식 어르신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도움이라뇨? 전 당신을 처음 보는데요. 강도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어요. 지난달에 시장에서 뵈었잖아요. 무료 돌봄 서비스 신청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런 적 없는데. 노인분들이 다 그러세요. 건망증 때문에 잘 기억 못 하시죠. 여기 서류 보세요. 강도인이 꺼낸 서류를 보여줬어요. 분명히 만식 어르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서명 날짜가 일주일 전이네요. 그런데 어르신이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혼자 사시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고 기억력도 떨어지시고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강도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지은 간호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응급 상황 시 연락받을 번호를 남겨두셨을 텐데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아, 제가 오늘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마침 병원 앞을 지나가다가 구급차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더니 정말 어르신이시더라고요. 너무나 완벽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지은 간호사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서명, 필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신분증에 있는 서명과 서류의 서명을 비교해 보니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강도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어르신이 손목이 아프셔서 평소보다 글씨가 삐뚤어진 거예요. 관절염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관절염이요? 차트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어르신이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워낙 의젓하신 분이라서 아픈 것도 잘 표현 안 하세요. 그때 강도인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참,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지은 간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재산관리 위임장요? 병원비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가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해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죠. 여기 보세요. 리어카도 담보 목록에 있네요. 강도인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리어카까지? 만식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려고 했어요. 내 리어카가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내 생계 수단인데. 어르신, 진정하세요. 단순히 재산 목록을 정리한 거예요. 혹시 입원비나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요. 하지만 만식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어요. 리어카는 절대 안 돼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절름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으르르. 강도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지은 간호사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걔들은 보통 나쁜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일단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사업팀 연락해서 괜찮습니다. 제가 모든 걸 처리할게요. 어르신도 저를 믿고 계시고요. 강도인이 만식 어르신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어르신,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병원비도 그렇고 앞으로 살 곳도 구해야 하고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슬쩍 꺼낸 게 또 다른 서류였어요. 여기 간단히 도장만 찍어주시면 당장 급한 비용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만식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리어카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강도인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죠.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늦게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지은 간호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사회사업팀에 연락해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 볼게요. 그 순간 강도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복도에서는 절름이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만식 어르신은 두 손으로 이불을 꽉 쥐고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응급실 전체를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강도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식 어르신의 리어카는 정말 안전할까요? 오후 4시. 지은 간호사가 사회사업팀에 전화를 걸고 있을 때 강도인이 슬쩍 만식 어르신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혹시 요즘 노령연금 나오고 있나요? 만식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와요.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혹시 이번 달엔 못 받으셨죠? 강도인의 말에 만식 어르신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이번 달엔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제가 처리해 드렸거든요. 동거 보호자로 등록했으니까 이제 제가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만식 어르신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동거 보호자요? 언제 그런 걸 신청했다고 그래요? 어르신이 까먹으셨나 봐요. 지난달에 서류 작성하실 때 같이 처리했잖아요. 지은 간호사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어르신,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은 간호사가 만식 어르신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강도인도 따라오려고 했지만요. 죄송한데 환자분과 단둘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보호자인데요. 정식 서류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은 간호사의 단호한 말에 강도인은 어쩔 수 없이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만식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출이요? 아니에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어르신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에 소액 대출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은 간호사가 핸드폰으로 찍어온 통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회사업팀에서 확인해 준 것이었죠. 150만 원이 들어왔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됐네요. 기억 안 나세요? 만식 어르신이 놀란 눈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누가 어르신 도장이나 카드를 가져간 적 있나요? 그때 만식 어르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도장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나중에 찾긴 했는데. 어디서 찾으셨어요? 아파트 계단 밑에. 전름이가 자는 곳 근처에서요. 왜 거기 있었는지 몰라서 이상했는데. 지은 간호사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지은 간호사는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어요. 응급실 앞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환자분이 쓰러진 장면이요. 30분 후 보안실. 여기 보세요. 새벽 5시 47분경이에요. 모니터에는 비가 내리는 새벽 풍경이 나타났어요. 만식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저게는 뭐예요? 화면 속에서 전름이가 갑자기 나타나 만식 어르신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전름이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거든요. 좀 더 뒤로 돌려주세요. 5분 전 영상을 보니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어요. 강도인이 만식 어르신을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자, 왜 환자분을 미행했을까요? 지은 간호사가 다시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강도인이 만식 어르신이 쓰러지자 잠깐 망설이다가 뒤로 숨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네요. 지은 간호사가 급하게 응급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강도인이 만식 어르신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병원비가 급하잖아요. 여기만 도장 찍어주시면 당장 해결돼요. 싫다고 했잖아요. 내 리어카는 절대 안 돼요. 만식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은 간호사가 끼어들자 강도인이 돌아봤어요. 병원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어르신이 자꾸 우물쭈물 하셔서요. 환자분이 싫다고 하시는데 왜 강요하세요? 강요가 아니라 설득이죠.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지은 간호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가가 급하게 전화를 건 것 같았죠. 네, 윤지은입니다. 간호사님, 저는 해명시 노인 아파트 경비원 김 씨라고 해요. 혹시 박만식 어르신 아세요? 네, 지금 저희 병원에 계신데요. 아, 다행이네요. 사실 어르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요즘 그 브로커 양반이 우리 아파트에 자주 와요. 무료 돌봄 서비스라면서 어르신들한테 접근하거든요. 브로커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그분이 방문한 어르신들 통장에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지은 간호사가 강도인을 쳐다봤어요. 강도인은 여전히 만식 어르신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죠. 어떤 이상한 일이요?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카드가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도장도 자꾸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비원의 증언을 들으며 지은 간호사는 확신했어요. 강도인이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요. 혹시 그 브로커분 이름 아세요? 강도인인가 그런 이름이었어요. 정장 입고 다니면서 말은 되게 부드럽게 해요. 지은 간호사가 전화를 끊고 강도인에게 다가갔어요. 강도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강도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이야기요? 노인 아파트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근에 어르신들 통장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우연히도 모두 당신이 방문한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강도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식 어르신은 이제 겁이 났어요. 난 집에 가고 싶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퇴원할게요. 어르신, 아직 검사 결과가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괴기스러운 일에 병원까지 패기치고 싶지 않아요. 만식 어르신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강도인이 빨리 다가와서 부축했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르신. 지은 간호사가 막으려고 했지만 만식 어르신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저녁 8시 병원 출입구. 만식 어르신이 강도인과 함께 병원을 나갔어요. 전름이는 비가 내리는 출입구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름아, 미안하다. 같이 못 가서. 만식 어르신이 전름이를 쓰다듬으려고 했지만 강도인이 재촉했어요. 어르신, 비 맞으시면 안 돼요. 빨리 가요. 전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할아버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밤새 비를 맞으면서도 과연 만식 어르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전름이는 왜 병원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저게 아직도 여기 있네. 119 구급대원 최동열이 야간 출동해서 돌아와 구급차에서 내리다가 전름이를 발견했어요. 전름이는 병원 출입구 캐노피 아래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봤던 그게 아닌가? 동열은 기억했어요. 새벽에 만식 어르신 응급 출동 갔을 때 이계가 어르신을 지키고 있던 모습을요. 야, 괜찮나? 주인 어디 갔어? 전름이는 동열을 쳐다보더니 병원 안쪽을 가리키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동열이 응급실로 들어가자 지은 간호사가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주임님, 혹시 오늘 새벽에 실려온 박만식 어르신 어떻게 되셨어요? 아, 최 대원님. 어르신은 저녁에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지은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상한 일이요? 지은 간호사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강도인이라는 남자가 보호자라며 나타난 것부터 의심스러운 서류들, 그리고 CCTV에서 발견한 미행 장면까지요. 잠깐만요. 그 남자 이름이 강도인이라고 했죠?
최동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네, 왜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동열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지난 2달 동안만 해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응급신고가 유난히 많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요?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장소에서 쓰러지셨고 며칠 후엔 꼭 돌봄 서비스 업체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지은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동열을 봤어요. 그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패턴이 너무 일정해서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동열이 출동 기록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8월에 김순자 할머니, 9월에 이만수 할아버지, 10월에 최영숙 할머니.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그게 문제예요. 연락이 안 돼요.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는 하는데 가족들도 연락을 못 받고 있대요. 지은 간호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만식 어르신도 지금 강도인과 함께 있는데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때 응급실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컹, 컹컹. 전름이가 갑자기 흥분해서 짖고 있었어요. 동열과 지은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봤더니 전름이가 바닥에서 뭔가를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뭘 발견한 건가? 지은 간호사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캐노피 바닥에 진흙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오늘 비가 왔지만 병원 주변은 포장도로인데 이런 진흙이 어디서 왔을까요? 동열이 진흙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논밭에서나 볼 수 있는 진흙 같은데요. 색깔이 독특해요. 전름이는 계속 그 진흙 냄새를 맡으며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강도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한편 같은 시각 해명시 외곽야간 간병센터. 어르신, 여기가 임시로 머무실 곳이에요. 내일 서류 정리하고 나면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강도인이 만식 어르신을 허름한 건물 안으로 데려갔어요. 건물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고 발밑엔 끈적한 진흙이 붙어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집으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어르신 집은 재개발로 곧 철거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깐 쉬시면서 새로운 보금자리 준비하는 게 낫죠. 강도인이 만식 어르신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간단한 가구만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작성은 언제 할 건가요? 지금 하죠. 어차피 밤새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강도인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러 장의 계약서와 위임장이 있었죠. 이건 간병지원금 신청서예요. 어르신 명의로 신청하면 한 달에 8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80만 원이요? 그런 게 있나요? 네, 요즘 정부에서 노인 돌봄 정책을 강화해서 생긴 제도예요. 단 신탁 형식으로 제가 관리해 드려야 해요. 만식 어르신이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신탁이면 내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어르신이 직접 관리하기엔 복잡하거든요. 제가 대신 받아서 필요한 만큼 드리는 거예요. 병원비, 생활비, 월세 다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강도인의 말은 달콤했지만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 리어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어카요? 이제 폐지 줍는 일은 그만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안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한데. 어르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요. 강도인이 도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만 찍어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당장 내일부터 돈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만식 어르신은 망설였어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어르신,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내일이면 다른 분으로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강도인의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렸어요.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컹컹? 만식 어르신이 귀를 기울였어요. 절름이? 하지만 강도인은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시끄러운 개들이 많아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만식 어르신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 갔어요. 절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과연 만식 어르신은 강도인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까요? 그리고 절름이가 발견한 진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르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도장 안 찍으시면 정말 기회가 없어져요. 강도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만식 어르신 앞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강도인은 계속 도장을 내밀고 있었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만식 어르신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재개발로 집도 없어지고 병원비도 걱정이고. 당연하죠. 80만 원이면 어르신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리어카 끌고 다니며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내 리어카는 어르신, 언제까지 그런 힘든 일 하실 거예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강도인이 만식 어르신의 손에 도장을 쥐어줬어요. 여기 이름 옆에만 찍으시면 돼요. 만식 어르신이 도장을 든 손을 서류 위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한편 해명시 종합병원. 절름아, 진정해. 뭘 그렇게 찾고 있어? 최동열이 절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절름이는 계속 병원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리고 있었거든요. 진흙 냄새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지은 간호사가 절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 볼까요?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지은 간호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혹시 해명시 종합병원인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여성 같았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박다은이라고 해요. 혹시 박만식이라는 분 아세요? 제 할아버지거든요. 지은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박만식 어르신의 손녀분이세요? 어르신이 가족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던데 연락을 못 드렸어요. 사정이 복잡해서. 지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녁에 퇴원하셨는데 보호자라는 분과 함께. 보호자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분이 있나요? 다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강도인이라는 분인데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도인? 전 그런 사람 몰라요. 할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지은 간호사와 최동열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당장 오실 수 있어요? 네, 20분 후에 도착할게요. 20분 후 병원 앞. 작은 체구의 젊은 여성이 택시에서 내렸어요. 박다은이었죠. 얼굴에는 걱정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지은 간호사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런 일이. 할아버지는 정말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다은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할아버지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몰래요? 제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어서 집을 나온 후로 할아버지께 연락을 못 드렸거든요. 하지만 걱정돼서 가끔 멀리서 보곤 했어요. 다은이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지난달에 찍은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는 만식 어르신과 전름이가 함께 리어카를 끄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름이가 뒤에서 밀어주고 만식 어르신이 고마워하는 따뜻한 장면이었죠. 할아버지와 전름이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계셨거든요. 이 영상이 있으면 진짜 보호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최동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죠? 그때 전름이가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다은에게 다가왔어요. 너 혹시 전름이야? 다은이 전름이를 쓰다듬자 전름이는 반가워서 뛸 듯했어요. 전름아, 할아버지 어디 있어? 할아버지 찾아야 해. 전름이가 갑자기 병원 밖으로 뛰어갔어요. 진흙 냄새를 따라가는 것 같았죠. 따라가 봐요. 세 사람이 전름이를 따라 병원을 나섰어요. 한편 야간 간병센터. 어르신, 빨리 결정하세요. 밤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강도인의 재촉에 만식 어르신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서류에 가져다 댔어요. 직!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순간이었어요. 쾅!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전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전름아! 만식 어르신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컹컹! 으르르! 전름이는 강도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있던 서류를 물어뜯기 시작했죠. 이런 게가. 강도인이 서류를 뺏으려고 했지만 전름이는 놓지 않았어요. 찢어져라. 서류가 찢어지면서 여러 장의 종이가 바닥으로 흩어졌어요. 할아버지. 그때 다은이 뛰어들어왔어요. 뒤따라 지은 간호사와 최동열도 함께요. 다은아,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 이 사람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다은이 핸드폰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전름이는 진짜 가족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강도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유지인데.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로 향했어요. 특히 한 장의 종이가 모두의 눈을 끌었죠. 거기에는 이게 뭐예요? 지은 간호사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에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름과 리어카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예상 매매가까지 적혀 있었거든요. 리어카 담보대출 알선업체 명단? 김순자 리어카 한 대, 예상가 50만 원 이만수 리어카 한 대, 예상가 45만 원 박만식 리어카 한 대, 예상가 60만 원. 강도인이 리어카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식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도인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잠깐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공유까지 부탁드려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과연 강도인이 숨겨온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밤 11시 30분. 이걸로 뭘 하려던 거예요? 지은 간호사가 바닥에 떨어진 명단을 들어 올리며 강도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강도인의 얼굴은 이미 새파래져 있었죠. 그건 그냥 업무용 자료일 뿐이에요. 업무용 자료에 왜 리어카 매매가가 적혀 있어요? 최동열이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돌봄센터 뒷마당 리어카 보관소월 임대료 50만 원, 리어카 한 대당 보관비 5만 원 예상 수익월 3,400만 원. 이게 뭐예요? 어르신들 리어카를 훔쳐서 창고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은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도인이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전름이가 으르렁거리며 앞을 막아섰어요. 으르르. 컹. 어디 가려고 그래요?
만식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목소리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어르신, 오해예요. 전 정말로 도움을 드리려고. 도움? 이걸 도움이라고 하나요? 만식 어르신이 떨어진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김순자 할머니. 이분 아는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김밥 하시던 분인데 언젠가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최동열이 출동 기록을 확인했어요. 김순자 할머니 8월 15일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네요. 그 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이만수 할아버지도. 이분도 시장 사람이에요. 9월부터 갑자기 안 보였는데 만식 어르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강도인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다들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제가 돌봄 서비스로. 거짓말 그만해요. 다은이 핸드폰을 꺼내며 소리쳤어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김순자 할머니 가족분께 연락했는데 3개월째 할머니를 못 만나고 있대요. 그리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있다고 하면서 면회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간호사가 강도인의 가방을 가리켰어요. 혹시 저 가방 안에 다른 어르신들 도장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강도인이 가방을 뒤로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동열이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로 여러 개의 도장과 통장이 들어있었거든요. 김순자, 이만수, 최영숙. 이게 뭐예요? 왜 다른 분들 도장이 여기 있어요? 그건 그분들이 맡기신 거예요. 강도인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어요. 그때 다은이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다은이 집어든 종이에는 간병센터 CCTV 설치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1층 로비, 2층 복도, 뒷마당 창고. 모든 곳에 CCTV가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강도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최동열이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일이죠? 노인 대상 사기 사건 신고합니다. 해명시 외곽야간 간병센터에. 그 순간 강도인이 갑자기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안 돼. 하지만 전름이가 재빠르게 강도인의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졌죠. 으르르, 컹. 이런 개가 나. 강도인이 전름이를 발로 차려고 했어요. 그 순간 만식 어르신이 벌떡 일어났어요. 감히 내 전름이한테 그러면 어떡해. 만식 어르신의 목소리에 70년 넘게 살아온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나이 먹으면 모든 걸 빼앗기는 줄 알았나? 내 리어카는 내 다리이자 내 자존심이었어. 그걸 빼앗으려 했다고? 만식 어르신이 서류를 움켜쥐며 계속 말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도 이만수 할아버지도 모두 나처럼 리어카가 전부였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가둬놓고 재산을 빼앗았다고? 눈물이 만식 어르신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다은이 할아버지를 붙잡으며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용. 강도인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전름이가 바지를 물고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거든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강도인을 연행했어요. 가방 안에서 나온 여러 명의 도장과 통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간병센터 CCTV도 확인해 보니 어르신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경찰관이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뒷마당 창고에 정말로 리어카들이 쌓여 있었고요. 김순자 할머니와 이만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다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모두 무사히 찾았어요. 다른 간병센터에 격리되어 있었는데 내일부터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만식 어르신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지은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병원에서 사회사업팀이랑 법률구조공단에도 연락했어요. 피해 보상받는 일도 도와드릴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만식 어르신이 절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절름아,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절름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 무릎에 턱을 기댔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가족이구나. 다은이 할아버지와 절름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만식 어르신과 절름이 그리고 다은이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까요? 3주 후 해명시 임시보호주택. 할아버지, 이사 준비 다 됐어요? 다은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새집 이사 가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 됐다. 그런데 정말 괜찮겠냐?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말이야. 만식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손녀가 자신 때문에 희생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할아버지, 왜 자꾸 그러세요? 저도 혼자 사는 거 외로웠어요. 게다가 절름이도 있잖아요. 다은이 절름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절름이는 목에 새로 만든 파란색 하네스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낡은 가죽 목줄이 아니었죠. 절름아, 새집 가면 마당도 있대. 좋겠다, 그치? 절름이가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3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병원 사회사업팀과 구청에서 도움을 받아서 임시보호주택을 구했고, 절름이는 동물보호소에서 정식으로 건강검진과 등록을 마쳤거든요. 할아버지, 우리 절름이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다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다리는 옛날 상처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엔 전혀 문제 없대요.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성격도 온순하고 똑똑해서 모범견이래요. 그럼 그렇지. 우리 절름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만식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똑똑.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다은이 문을 열어보니 윤지은 간호사와 최동열 구급대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손에 뭔가 큰 걸 들고 있었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사 가신다고 해서 선물 가져왔어요. 지은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물이요? 동열이 뒤에서 끌고 온 건 새 리어카였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만식 어르신이 놀라서 말했어요. 병원 직원들이랑 구급대원들이 모금해서 준비했어요. 어르신이 다시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가벼운 일만 하세요. 새 리어카는 이전 것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어요. 바퀴도 더 잘 굴러갈 것 같았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만식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일하는 게 제일 보람있거든요. 나이 먹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은 간호사가 다은이와 절름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리어카에 GPS도 달아뒀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다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이고, 감시받고 사는 거네. 만식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따뜻했어요.
2시간 후 세보금자리 앞. 와, 정말 마당이 있네요. 다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작지만 깔끔한 주택이었고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절름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만식 어르신이 절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절름이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마치 어디든 할아버지 곁이면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시작해요.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거든요. 공부는 어떡하고? 다음 학기에 복학할 거예요. 돈 조금 모아서요. 할아버지가 무리하지 않으셔도 되게요. 고마워, 다은아. 정말 고마워. 만식 어르신이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도 가벼운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만 할게요. 리어카도 새 거고 절름이도 같이 다닐 거고요. 그럼 우리 셋이서 힘을 합치는 거네요. 다은이 밝게 웃었어요. 절름아, 이리 와봐. 만식 어르신이 절름이를 불렀어요. 손에는 새로운 이름표가 들려 있었죠. 이제 내 이름을 바꿔줄까 한다. 이름표에는 버팀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젠 내가 절름이 아니라 버팀목이다. 내 버팀목. 절름이. 아니, 이제 버팀목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할아버지 버팀목, 다은이 버팀목, 우리 가족의 버팀목 말이야. 버팀목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이름이 바뀌어도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정말 기적 같아요. 다은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버팀목이가 아니었으면. 만식 어르신도 버팀목이를 바라봤어요. 이 녀석이 모든 걸 지켜줬어. 나를, 우리 가족을,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까지도. 다음 날 아침 해명시 재래시장. 만식이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시장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리어카가 새 거네. 그리고 저 예쁜 아가씨는 누구예요? 제 손녀 다은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만식 어르신이 버팀목이를 소개했어요. 이름이 버팀목이에요.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버팀목이는 꼬리를 흔들며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더 이상 절뚝거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할아버지, 시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필요한 일이네요. 다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럼 환경도 지키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지. 만식 어르신이 새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어요. 옆에는 버팀목이가, 뒤에는 다은이가 함께 걸었죠. 겨울 햇살이 시장 입구로 따스하게 비쳐내렸어요. 누군가에겐 버려진 것들이 내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눈빛은 살다 보면 단 한 번 삶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하지요. 당신 곁에도 말 대신 눈으로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오늘 그 눈빛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고맙다고, 같이 가자고. 혹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과 유기동물들에게도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